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광고 마케터 1급 7일 단기 완성 해설 강의를 맡은 한국 마케팅 교육 대표 마케토베시 배노재 소장입니다. 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시대고시 기획 SD에듀에서 발행한 이 교재를 반드시 구입하신 후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59페이지를 봅시다. 챕터 1 기출 보건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소셜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소통은 일반적으로 양방향이다. 맞죠? 2번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은 테크놀로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니죠. 테크놀로지에 따라 계속 진화하죠. 3번 소셜미디어로 기업과 소비자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이게 아니죠. 더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죠. 4번 소셜미디어는 웹 1.0 기술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틀렸죠? 이것도 웹 2.0 기술 기반이라고 해야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특징은 무엇이냐? 1번 소셜미디어는 광고와 홍보의 경계가 확실하다? 아니죠. 모호하죠. 2번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상호작용이 용이하다. 맞지요? 주로 일방적 소통에 적합하다. 아니죠. 양방향이죠. 4번 온라인 구전 효과의 역할이 적다? 적지 않고 중요하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소셜미디어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페이스북은 1번 페이스북은 세계 최다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맞네요. 2번 소셜미디어는 증강현실과 무관한 개념이다. 아니죠. 앞으로 역사와 미래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기술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죠. 3번 싸이월드는 매스미디어로 분류되지 않죠. 1촌 맺기를 통한 SNS SNS 성격이 크죠. 자, 그 다음에 VR을 소셜미디어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아니죠. 앞으로 미래에 이 기술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2번을 보니까 소셜미디어 최적화는 SNS 광고를 통한 판매 증대를 목표로 한다. 소셜미디어 최적화는요. 최적화란 말이 나오면 이것은 유료 광고를 쓰지 않는 거죠. 유기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지요.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1번 소셜미디어 최적화는 유기적인 트래픽 최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게 맞고요. 2번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유료 광고를 배제한 개념입니다. 소셜미디어 최적화는 배제한 개념인데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유료 광고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고객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없다. 아니죠. 대응할 수 있죠. 4번 소셜미디어 최적화는 SEO와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죠.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2, 3, 4는 틀렸고요. 1번이 맞지요. 정답은 1.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단어와 세계를 의미하는 합성어로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알맞는 용어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고요.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메타버스이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에서 인스턴트 카메라와 정보를 보낸다는 의미의 텔레그램을 합쳐 만든 것은? 인스타그램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엔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커뮤니티나 모임에 특화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제별 모임, 취미 모임, 커뮤니티에 특화된 SNS가 있죠. 다음 네이버에서 만든 것 바로 네이버 밴드죠. 정답은 그래서 8번의 밴드 3번입니다. 자, 9번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캠페인에서는 광고의 목표를 설정하죠. 그리고 광고 세트에선 광고 타겟, 예산, 일정, 입찰가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광고에선 광고의 소재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 단계에 대해서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9번의 1번을 보면 광고 세트에서 광고 타겟과 입찰 방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맞죠? 자, 9번은 1번이에요. 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의 광고 솔루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3번을 보면요. 하나의 광고 세트에 최대 10개의 광고만 운영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의 광고 세트에 최대 50개의 광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11번이에요. 다음 중 국내 타겟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메타 포 비즈니스 광고 구매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보면 일단 페이스북에서 ABCD 중에서 D는 사용하지 않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 시청률 구매도 다른 나라는 가능한 나라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등 가능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사용할 수 없지요. 실제 우리 페이스북 그 메타 들어가서 광고 제일 처음에 캠페인 들어갈 때 우리 구매 방식 정할 때 경매 구매 또는 도달 및 빈도 구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와 B라고 해야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2번 문제. 다음 중 경매 기반의 광고 구매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경매에서 사용되는 3번 보시면요. 경매에서 사용되는 총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추산 행동률과 광고 품질 두 가지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빠졌죠. 바로 입찰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의 슬라이드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3번을 봅시다. 3번을 보시면 10개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담은 슬라이드를 제작하더라도 링크는 동일해야 한다? 아닙니다. 링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동일해야 할 거는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한 게 좋다. 이런 말은 있죠. 하지만 링크는 다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답은 3번.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관심 유도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관심 유도에 속하는 목표는 트래픽, 참여,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잠재 고객 확보, 그리고 메시지 이런 것들이 관심 유도 목표에 해당되었었지요. 그래서 앱 설치인 2번입니다. 자, 15번. 메타 광고 캠페인 목표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브랜드 인지도, 트래픽, 팔로워 수, 매장 방문 수. 팔로워 수 같은 거는 캠페인 목표에 해당되지 않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 캠페인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메타 캠페인에서 설정할 수 있는 캠페인 목표를 크게 세 개로 분류하면 인지도, 관심 유도, 전환이었죠. 이게 이제 그 구 방식이고요. 최근 방식은 다르긴 한데 구 방식에 따르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번, 4번입니다. 최저 CPV 이런 것은 캠페인 목표에 해당하지 않죠.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의 특별 광고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특별 광고 카테고리엔 뭐가 속했었죠? 신용, 고용, 주택, 사회문제, 선거, 정치 이런 것들이 특별 광고 카테고리였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인이죠. 성인은 특별 광고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18번. 다음 중 메타 광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맞춤 타겟팅을 만들 때 광고주가 제공 가능한 소스가 아닌 것은?
광고주가 제공 가능한 소스란 넷소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죠. 자, 보시면 이를테면 타겟의 관심사는 맞춤 타겟팅, 즉 광고주가 제공 가능한 소스가 아니죠. 예, 타겟의 관심사는 상세 타겟팅에 포함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메타 광고 관리자에서 맞춤 타겟팅을 생성할 때 메타가 제공하는 소스, 내 소스가 아니라 메타 제공 소스가 아닌 것은? 자, 19번 1번입니다. 1번을 보시면 광고주의 고객 리스트에 포함된 휴대폰 번호는 메타가 제공하는 게 아니죠. 광고주가 제공하는 거죠. 즉 광고주의 소스다 또는 내 소스다 이렇게 말하죠. 정답은 1번이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의 유사 타겟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보면 10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은 높지만 3번이요. 범위가 좁아지고 1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은 떨어지지만 범위가 넓어진다. 잘못됐죠. 1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높아지고 10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틀린 거니까요. 자, 21번으로 갑시다. 페이스북 동영상 광고 제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자, 봅시다. 핵심 메시지는 동영상의 후반에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 그 페이스북의 공식적인 문서에 의하면 핵심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을 초기 3초 내에 배치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22번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의 성과 측정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2번을 보면요. 광고주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타 픽셀을 설치하여 광고 성과를 측정한다. 굳이 페이스북에는요, 픽셀을 설치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이 자동으로 그 성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성과 추적을 할 수 있고요. 픽셀은 페이스북에 심는 게 아니죠.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심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죠. 자, 23번 문제 다음 중 메타픽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23번 2번을 보면요. 픽셀은 일반적으로 앱에도 설치한다 아니죠. 픽셀은 웹사이트에 그리고 앱에 설치하는 것은 픽셀이 아니고요. SDK라고 하죠. 자, 2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광고주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유료 도구란 말이 틀렸죠. 유료가 아니라 무료죠.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는 무료 도구입니다. 정답은 2예요. 25번 페이스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페이스북 샵은 한국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아니죠. 국내 결제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26번으로 갑시다. 다음 중 유튜브 시장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3번을 보면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 유튜브 광고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지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광고 매출은 성장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27번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노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4번에 보면 유튜브 내 영상 시청 페이지 내에서만 게재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꼭 영상 시청 페이지가 아니고요. 구글 동영상 파트너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도 게재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8번 다음 중 TrueView for Each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4번을 보면 영상 길이는 6초 이내이다란 말이 나오죠. 6초가 아니고요. 5초 이후에 건너뛸 수 있는 광고 상품이죠. TrueView for Each에 대해 좀 자세히 얘기하면 말 그대로 뒤에 리치가 나오니까 도달을 목표로 한 광고입니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중에서 타겟 CPM 입찰 방식을 사용하는 광고가 바로 TrueView for Each 광고였죠. 5초 이후에 건너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의 과금 방식은요, 타겟 CPM입니다. 광고가 로딩되어 노출되면 최대 15초 동안 강제로 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회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29번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0번. 다음 중 인피드 동영상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을 보시면 광고를 30초 이상 시청해야 과금된다는 말이 나오죠. 자,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CPV고 인피드 동영상 광고는 CPV 광고죠. CPV 과금 방식이죠. 그래서 광고 썸네일을 클릭하여 재생될 때 과금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1번. 다음 중 유튜브 마스트헤드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마스트헤드 광고는요, 예약형 광고죠. 그래서 구글 애드로 구매할 수 없어요. 구글의 영업 담당자 또는 대행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구글 애드를 통해 광고를 구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3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범퍼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3번에 보면요, 노출되는 시간은 10초 이하라고 나오는데 범퍼 광고의 노출 시간은 10초 이하가 아니라 6초 이하입니다. 정답은 3번.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웃스트림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3번 보면요, 광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광고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요. 바로 음소거 상태에서 재생됩니다. 3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광고 상품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2번을 보시면요,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의 과금 방식은 CPC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의 과금 방식은요, CPC가 아니고요, 타겟 CPM이죠. 1000명 노출당 비용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 다음 중 컴패니언 배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35번 1번이 틀렸습니다. 컴패니언 배너를 클릭해도 광고를 30초 이상 보지 않으면 과금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컴패니언 배너를 클릭하면요, 클릭한 게 이제 일종의 그 상호작용을 한 것처럼 인식이 돼서요, 이것도 광고를 본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금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6번. 다음 중 유튜브 광고 예산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면 2번을 보시면요, 일일 예산은 광고 클릭에 대한 입찰가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광고 클릭에 대한 입찰가가 아니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위치 타겟팅을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 4번을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 거주자들을 동시에 타겟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수의 국가도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38번 문제. 유튜브와 구글의 동영상 파트너에 모든 동영상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벤토리 유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보시면, 자, 1번이네요. 확장된 인벤토리는 최대로 노출할 수 있는 구글의 모든, 유튜브의 모든 동영상 파트너의 모든 동영상 광고 게재가 가능한 그런 인벤토리 유형이죠. 그래서 확장된 인벤토리입니다. 정답은 1번. 39번. 다음 중 성인용 콘텐츠의 광고 노출을 배제하려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디지털 콘텐츠 라벨을 제외해야 할까요? 자, 성인용 동영상의 유형은
DLMA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0번 문제 다음 중 합성 세그먼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합성 세그먼트는 다양한 세그먼트 속성을 교차하여 즉 교집합으로 만든 세그먼트죠. 특정 광고 영상 조회자는 단일한 고객 그룹이기 때문에 교차된 세그먼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1번으로 갑시다. 다음 중 구글 애즈의 관련 키워드와 URL 및 앱 등을 입력하여 이상적인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41번은요, 바로 맞춤 세그먼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춤 세그먼트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맞춤 세그먼트는 관련 키워드, URL 및 앱 등을 입력하여 이상적인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세그먼트로서 캠페인의 요건에 가장 적합한 잠재 고객을 자동으로 선택해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 맞춤 세그먼트. 42번 문제입니다. 유튜브 광고 타겟팅 방법 중에서 잠재 고객 세그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42번 잠재 고객 세그먼트 합성 세그먼트를 사용할 수 없다. 2번에 합성 세그먼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 세그먼트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합성 세그먼트에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43번 유튜브에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고려도 상승을 목표로 하는 타겟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인구 통계 타겟팅이 있는데 이거는 고려도 상승을 목표로 하는 타겟팅에 적절하지 않죠. 자, 고려도 상승이 목표란 얘기는 그 브랜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타겟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주제, 계제 위치 이런 속성을 사용해서 해야죠. 그래서 인구 통계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에요. 44번 다음 중 도달 범위를 좁히기 위해 사용하는 콘텐츠 기반 타겟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콘텐츠 기반 타겟팅이란 키워드, 주제, 계제 위치 등의 속성에 따라서 특정 콘텐츠를 선택해서 타겟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타겟팅은요, 콘텐츠 타겟팅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지요. 자, 45번이에요.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골프를 좋아하는 40대 남성을 타겟팅하려고 해요. 다음 중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타겟팅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강원도에 거주한다고 그랬으니까 위치 타겟팅, 골프를 좋아한다고 그랬으니까 관심 분야, 40대 남성이라고 했으니까 인구 통계,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제 타겟팅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6번으로 가죠.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광고의 사용자 기반 타겟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사용자 타겟팅은요, 사용자의 인구 통계, 관심 분야, 구매 의도 같은 타겟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따른 타겟팅이죠. 그리고 콘텐츠 타겟팅은 타겟이 이용하는 콘텐츠, 즉 광고가 게재되는 위치에 따른 타겟팅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동영상의 카테고리와 관련된 타겟팅은요, 사용자 기반 타겟팅이 아니고 콘텐츠 기반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지요. 자, 47번. 다음 중 유튜브 광고 소재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유튜브 광고는요, 키워드 검색이나 URL 입력으로 지정할 수 있죠. 광고는 미리 유튜브 내에 업로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글 애지에서 광고를 직접 업로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얘기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48번이에요. 다음 중 유튜브 광고의 콘텐츠 또는 도착 페이지가 구글 애즈 정책을 위반하기 때문에 광고가 게재될 수 없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자,
비승인 상태죠. 비승인 상태는요, 광고의 콘텐츠 또는 도착 페이지가 구글 정책을 위반할 때, 그래서 광고가 게재되지 못할 때 우리가 비승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9번. 다음 중 구글 애즈 광고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당일 성과 지표는 당일에 확인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1번에서 당일에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바로 당일에 확인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0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시면 동영상의 인기 척도를 알려주죠.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동영상은 30초 정도 시청하면 인정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내가 본 조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본 조회수도 인정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은 조회수는 실제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고 추측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를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본 조회수도 인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4번도 볼까요?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는 것은 조회로 인정되지 않는다. 좋아요, 댓글 남기는 것은 이것도 동영상을 본 것으로서 상호작용을 남기는 것도 조회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51번이에요. 다음 중 유튜브 맞춤 동영상 추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보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청기기, PC, 모바일, TV, 이거는 맞춤 동영상 추천과는 관계가 없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2번. 다음 중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결정 요소가 아닌 것은? 보면 다 맞는데요. 자, 2번을 보니까 동영상의 길이가 긴 동영상? 아니죠. 동영상이 길다고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될 리가 없죠. 정답은 2번이고요. 53번. 다음 중 유튜브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에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구글에게만 수익이 간다. 이 말은 틀렸죠.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에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요, 구글과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원작자가 수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5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신고된 동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 1번에 보면 신고된 콘텐츠는 자동으로 게시 중단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콘텐츠가 신고되어도요, 자동으로 게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토가 되는 것이죠. 자, 55번. 유튜브에서 과거에 상호작용을 했던 유저를 다시 한번 타겟팅하여 마케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리마케팅이죠. 자, 리포지셔닝이나 계제 유치 타겟팅, 관심 분야 타겟팅 아니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2번 리마케팅. 자, 56번. 다음 중 도달 범위 플래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6번이죠. 자, 보면 도달 범위 플래너는 구글 애즈 계정에서 유료로 쓸 수 있다? 아니죠. 구글 애즈에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 57번. 다음 중 광고 효과의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광고 효과는요, 브랜드 리프트라고 하는데요, 클릭수, 노출수, 조회수 이런 전통적인 측정 항목을 측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설문조사, 즉 서베이를 통해서 하는 건데, 광고를 본 사람이 얼마나 광고를 잘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브랜드를 얼만큼 더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광고를 본 뒤에 고려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을 찾으면 검색 빈도 같은 경우에는 서베이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자동으로 취합할 수 있는 측정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검색 빈도는 아니에요. 정답은 2번이고요. 58번. 다음 중 카카오톡 채팅 탭을 중심으로
카카오의 다양한 매체에서 배너 형태로 노출되는 그런 광고는 무엇입니까? 카카오 채팅 탭의 상단에 붙는 광고, 바로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죠. 자, 그래서 카카오 채팅 탭에도 나오지만 다음 앱, 카카오 웹툰,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노출되기도 하는 광고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5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 3번 보시면 광고의 목표는 전환 또는 방문인데 상호작용이라고 했네요.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는 상호작용 목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60번이에요. 다음 중 카카오 동영상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입찰 방식은 CPM이다. CPM은 단순 노출일 때 쓰는 거죠. 동영상 광고는 그런 단순 노출이 아니고 광고가 조회되었는가, 즉 광고가, 그러니까 동영상이 플레이 됐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cost per view, 즉 조회당 비용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CPM이 아니라 CPV가 맞고요. 61번 카카오 비즈보드의 일예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시면 자, 광고 그룹 예산은 2번을 보면 광고 그룹의 일예산은 5만원 이상부터 설정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광고 그룹의 최소 예산은 만원이에요. 광고 캠페인의 최소 예산은 5만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광고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2번에서 광고 그룹은 5만원이 아니고 1만원이 맞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2번은 틀린 거죠. 정답은 2. 62번 다음 중 반원형, 기둥형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카카오톡 비즈보드의 광고 소재는 무엇입니까? 자, 반원형, 원기둥형 이런 걸 쓸 수 있는 광고 소재는 바로 마스킹형이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63번 다음 중 선물의 의미와 목적에 맞는 특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신저 기반의 상거래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바로 카카오커머스죠. 정답은 3번이죠. 자, 6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디스플레이 광고 맞고요. 소셜 광고 맞고요. 네이티브 광고 맞죠? 검색 광고는 네이버 밴드 광고가 아니에요. 정답은 4번. 자, 65번 다음 중 네이버 밴드의 스마트 채널 광고를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은 무엇인가? 자, 스마트 채널 광고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자, 보면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이죠. 스마트 채널 광고가 디스플레이 광고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66번 네이버 밴드 알림 광고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보시면 파트너 정보를 입력한 후 3일 후부터 알림 발송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3일 후는 아니고요. 다음날 가능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67번 다음 중 세소식 밴드홈 광고 등록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보면 낙찰 광고 등록을 완료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번 낙찰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틀렸고, 2번 입찰에 참여할 때 비즈센터 충전금이 없어도 가능하다? 아닙니다. 충전금이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3번 광고 등록 단계에서 세소식 광고, 밴드홈 광고, 스티커 프로모션 등의 광고 타입을 선택한다? 아닙니다. 입찰 때 선택하는 겁니다. 자, 4번 입찰 참여는 월요일 0시부터 14시까지 가능하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 68번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의 광고 상품 중에서 색을 피드의 중간중간에 텍스트와 콘텐츠가 결합한
형태로 노출되는 네이티브 광고 상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이버 밴드의 피드 상품이죠. 정답은 피드 광고 4번입니다. 69번 SNS 및 그 SNS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링크드인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전문 SNS 맞죠? 링크드인의 스폰서 메시지 광고는 네이티브 광고의 일종이고요. 틱톡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만든 SNS도 맞습니다. 4번 틱톡의 탑 뷰는 추천 피드에 노출되는 비디오 광고가 아니고요. 앱을 처음 열 때 그때 보이는 광고예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커뮤니티 내 상호작용을 촉발하기 위한 그런 광고가 바로 탑 뷰 광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출 보건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기출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유형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요. 자, 1번에 웹 3.0 기술 기반으로 발전했다. 그렇지 않죠. 소셜미디어는 웹 2.0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했어요. 틀린 답은 1번입니다. 2번, 소셜미디어 광고가 매스미디어 광고에 대해 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어디인가? 메시지의 대량 전달은 매스미디어고요. 중장년층에게 메시지 전달도 매스미디어가 유리하죠. 전파 매체의 활용도 매스미디어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정교한 타겟팅은요, 소셜미디어에 더 유리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마치 어떤 실제의 세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든 가상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써 안경처럼 머리에 착용하는 화면 장치와 몸이나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입력 장치가 사용되는 환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말 자체가 가상현실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증강현실과 좀 헷갈리실 텐데요.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기반 위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드린 이야기와 좀 결이 다르죠. 정답은 가상현실 1번입니다. 4번 문제로 갑니다. 2006년 7월 15일 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서비스로서 140자의 짧은 포스팅으로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 140자 짧은 포스팅 딱 보면 아시겠죠? 정답은 트위터죠. 원래 140자였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280자로 확대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5번 문제예요.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 깊은 SNS는 무엇인가? 2002년도에 시작된 SNS고요. 리드 호프먼이 만들었다.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전문 소셜 네트워크다. 이것도 아시겠죠? 자, 2016년도에 MS가 인수했고요. 7억 명의 회원이 있대요. 자, 비즈니스 전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링크드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링크드인.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쉽게 생각하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말하면 되는 거니까요. 마케팅 활동에는 광고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료 광고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정답은 2입니다. 자, 7번 문제예요. 소셜미디어 최적화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잘못된 것은 자, 봅시다. 소셜미디어 최적화예요. 최적화는 아까 말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좀 범위가 넓어서요. 광고도 포함되고 광고 아닌 것도 포함되고 무료 활동도 포함되고 하지만 소셜미디어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은요, 마치 SEO처럼 유료 광고를 배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기적 활동, 광고비를 들이지 않은 활동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4번 소셜미디어 최적화의 초점이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효과적인 광고를 통해 알린다고 하면 틀린 말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8번 문제로 갑시다. SNS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SNS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의 약자이다. 그렇지 않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로 갑시다. 메타 광고의 노출 위치별 권장 이미지 비율로서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보면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피드는 1대1, 동영상은 세로 4.5, 4대5, 스토리는 세로 9대16, 동영상 슬라이드는 1대1, 모든 동영상 동일하게. 이건 맞고요. 4번 인스트림 동영상은요, 세로가 아니에요. 세로가 아니고 가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16대9 가로 동영상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10번 메타 광고의 입찰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자, 봅시다. 3번에 보시면요, 입찰가를 높게 설정한 광고주와 낮게 설정한 광고주가 입찰 경쟁을 하면 높게 설정한 광고주가 항상 낙찰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죠. 입찰을 할 때 경쟁하는 요소가 입찰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찰가 외에도 추산 행동률이란 게 있었고요. 광고 품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찰가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11번 문제. 메타 광고의 단계별로 생성 가능한 수량에 대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틀린 것이죠. 4번. 광고 세트당 최대 100개의 광고라고 했는데요. 100개가 아니고 최대 50개의 광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12번 문제로 갑니다. 메타 광고 계제 최적화 기준 중에서 일일 고유 도달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일일 고유 도달은 뭐냐면요, 타겟 고객한테 최대 하루에 한 번 광고를 표시하는 것, 하루에 한 번 표시하는 것을 일일 고유 도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2번이네요. 타겟에게 최대 하루 한 번 광고를 표시하는 것.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메타 광고의 맞춤 타겟을 얻기 위한 소스 중 넷소스, 즉 광고주의 소스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나오는데 메타 소스는 동영상, 잠재 고객용 양식, 인스턴트 경험, 쇼핑, 인스타그램 계정, 이벤트,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내 품목, 이런 것들이 메타 소스고요. 넷소스는 광고주의 소스로서 광고주가 만든, 광고주가 보유한 그런 소스를 말해요. 그래서 웹사이트, 고객 리스트, 앱 활동, 오프라인 활동, 카탈로그 같은 것들이 넷소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웹사이트는 광고주의 소스, 즉 넷소스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로 갑니다. 메타 광고 중에서 넷소스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보시면 2번을 보시면 API를 사용하여 광고주의 웹사이트에서 얻은 타겟이거나 SDK를 사용하여 광고주의 모바일 웹으로부터 얻은 타겟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SDK를 사용해서 광고주의 모바일 웹이라고 했는데 웹은요, 픽셀로 얻는 것이지 SDK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DK는 모바일 웹이 아니고 모바일 앱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15번 다음 중 메타 광고의 유사 타겟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지역 또는 국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아니에요. 타겟 위치 선택이란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지역 또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도달 및 빈도 구매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도달 및 빈도 구매예요. 이것은 경매 구매의 반대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 뭔가 이렇게 신청이 필요하고 승인이 필요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광고주만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번에 나온 것처럼 최소 10만 명의 타겟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최소 20만 명의 타겟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17번으로 갈게요. 컬렉션 광고를 만들기 위한 인스턴트 경험 템플릿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었죠. 스토어, 룩북, 신규 고객 확보라는 템플릿은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자, 네 번째, 기존 고객 유지라는 템플릿은 없었습니다. 18번 문제로 갈게요. 메타 광고에서 자동 노출 위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3번에 보시면 광고를 표시할 위치를 광고주가 직접 선택하는 것은 수동 노출 위치죠. 자동 노출 위치가 아니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9번으로 갈게요. 웹사이트 내에서 발생하는 행동, 즉 이벤트를 파악하여 메타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든 코드. 웹사이트라고 했죠. 웹사이트는 픽셀이죠. 그리고 앱은 SDK이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20번 문제. 다음 중 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 ROAS 또는 로아스를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로아스는요, 매출 나누기 광고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1억이고 광고비가 2천만 원이라면 로아스는 1억 원 나누기 2천만 원이어서 5죠. 5는 500%.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래서 3번이죠. 매출 나누기 광고 비용. 21번. 이미지와 제목 같은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이용하여 타겟별 버전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거는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설명이죠. 광고에 대한 여러 버전을 만들어서 가장 적합한 타겟에게 그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그래서 효과를 높이는 그런 기능이죠. 그것을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라고 하고요. 1번에 나온 다이내믹 광고하고 앞에 다이내믹이 같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이내믹 광고는 그게 아니죠. 다이내믹 광고는 카탈로그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 적절한 타겟에게 전달되는 그런 광고를 다이내믹 광고라고 했으니까 두 개는 다른 것이죠.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모의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크리에이티브 허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또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랑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는 광고주가 아닌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페이스북 샵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보면 4번을 보시면요. 인스타그램에만 샵을 만들 때에도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가 필요하다.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에만 샵을 만들 때는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는 없어도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 메타에서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곳은 어딘가요? 자,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곳은 메타의 비즈니스 플랫폼에 있는 커머스 관리자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5번으로 갑시다. 메타 광고를 위해 카탈로그에 상품을 추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카탈로그에 상품 추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었고, 데이터 피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페이스북 픽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SDK를 이용한 방법은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메타 픽셀 활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번을 보시면 쿠키 지원을 중단하는 브라우저가 늘어나도 픽셀 활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픽셀이 전달될 때 픽셀과 쿠키에 있는 정보가 함께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쿠키가 빠지게 되면, 쿠키 활용을 못하게 되면 그 픽셀의 성능이,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픽셀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그래서 만약에 쿠키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이때는 전환 API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픽셀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7번. 클릭수, 노출수, 조회수 같은 전통적인 측정 항목 대신에 광고 회상, 브랜드 인지도, 고려도 같은 이러한 측정 항목에 중점을 두는 구글의 광고 효과 측정 도구는 무엇인가? 앞에 나온 클릭수, 노출수, 조회수 같은 건 뭐예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바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고, 뒤에 나오는 광고 회상, 브랜드 인지도, 고려도 같은 것은 자동으로 알 수 없잖아요. 왜냐, 고객의 머릿속에,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광고를 보고 저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습니까? 저 브랜드, 저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이 늘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서베이를 통해서. 이런 게 뭐죠? 바로 브랜드 광고 효과, 영어로는 브랜드 리프트라고 하는 것이죠. 28번으로 갑니다. 메타 광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보면 4번. 비즈니스 관리자 대신 개인 계정을 사용하면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광고를 집행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광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정으로도 광고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광고를 운영할 때는 비즈니스 관리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29번. 메타의 효과적인 모바일 동영상 광고를 위한 권장사항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모바일 동영상이니까요. 모바일 폰은 보통 세로로 들고 보잖아요. 그래서 가로 방향 동영상을 사용하라, 정사각형 동영상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정답은 4번. 30번.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4번이네요. 큰 사건은 최대한 빨리 게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고요. 큰 사건은 최대한 신중하게 게시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31번. 메타 광고의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보면 오프라인 전환을 측정하기 위해 매장 컴퓨터에 픽셀을 설치한다. 픽셀이 아니죠. 매장 컴퓨터에 오프라인 API를 설치해야죠. 정답은 4번이에요. 32번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비즈니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매장에서 취하는 행동, 이를테면 조회, 장바구니에 담기, 구매 이런 것들을 추적한 것을 뭐라고 하죠? 자, 이건 바로 이벤트 데이터 소스죠. 자,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매장에서 취하는 행동을 추적하는 것이에요. 문제에 나온 말 그대로 이게 정의죠. 정답은 1번이에요. 3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특별 광고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특별 광고 카테고리는 신용, 고용, 주택, 사회문제, 선거, 정치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대상 광고는 특별 광고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아요. 정답은 1번이고요. 34번. 메타 광고 캠페인의 관심 유도 목표 중 참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죠? 참여. 자, 참여에는요, 뭐가 포함되냐면 좋아요, 댓글, 공유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페이지에서 발급한 쿠폰을 받는 것도 이제 포함되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3번이죠. 좋아요, 댓글, 공유. 정답은 3번. 자, 35번. 메타 광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3번에 보시면 슬라이드 광고를 10장의 이미지로 만들 때 가로 세로 비율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가로 세로 비율은 일정해야죠. 슬라이드 광고는 옆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 해가면서 옆으로 넘기는 건데 그때마다 가로 세로 비율이 들쭉날쭉하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겠죠. 36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양한 관점의 전문 지식과 업무 방식을 가진 전 세계의 비즈니스 전략과 최신 트렌드 전문가, 미래학자, 기획자, 문화기술자, 기자, 데이터 분석가로 구성된 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과거에 페이스북 IQ라고 불렀던 메타 포사이트이죠.
자, 그런데 가끔 아직도 페이스북 IQ라고 쓰이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두 개가 같은 거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37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유튜브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사용자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 수 기준으로 볼 때 유튜브가 아니고 페이스북이래요. 정답은 4번. 38번. 유튜브 및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동영상 캠페인의 가치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냐? 가치라는 것은 이 동영상 캠페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많이 보는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조회율이에요. 조회율은 노출이 얼만큼 됐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보았느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조회율. 39번. 유튜브 광고 품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여기 보시면 4번에 보시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키워드 검색에 사용된 기기에 따라 품질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광고 품질에 관련이 있지만 품질 평가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가 있대요. 그런 요소가 바로 검색에 사용된 기기, 사용자의 위치, 그리고 시간, 광고 확장 이런 것들은 광고 품질에 영향을 줘요. 주지만 품질 평가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래요. 그래서 품질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 건 틀린 거죠. 39번은 4번이에요. 40번.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광고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최적화란 얘기는 원하는 광고 목표에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원하는 광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니까 입찰가를 낮추면 원하는 광고 목표에 더 잘 갈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안 되겠죠. 오히려 입찰가를 증액시켜야죠. 목표에 맞추고자 한다면. 입찰가를 낮추는 것은 최적화가 아닙니다. 4번입니다. 41번. 유튜브 광고 캠페인의 목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보면 판매, 리드, 트래픽 이런 것들은 유튜브 동영상 광고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메시지는 아니죠. 메시지는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42번으로 갑니다.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에 대한 틀린 설명은? 1번. 광고의 길이는 20초 이하이다. 아니죠. 20초가 아니고 15초 이하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43번. 다음 중 컴패니언 배너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데스크탑 전용 상품 맞습니다. 2번 배너 클릭하면 동영상을 보지 않아도 과금돼요. 맞습니다. 3번 시청자가 컴패니언 배너를 클릭하면 광고주가 원하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 2, 3번이 맞고요. 4번이 틀렸겠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로 이동할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고요. 이렇게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는 컴패니언 배너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잘못 쓰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긴 한데 문제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자, 44번.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3번에 보시면 CPV 입체를 사용하는 경우 시청자가 동영상을 15초까지 보았을 때 과금된다고 했는데요. CPV는 15초가 아니고요. 30초까지 보았을 때 과금되는 방식이에요. 자, 45번. 다음 중 인피드 동영상 광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동 재생은요, 동영상 조회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클릭을 했을 때, 그 조회수에 포함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6번. 범퍼 광고에 대해 옳은 설명은? 자, 보시면
그렇죠. 4번. 짧고 기억하기 쉬운 메시지로 광범위한 고객한테 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죠. 10초짜리 광고 아니고요. 6초고요. 건너뛸 수 없고요. CPV 아니고 CPM이에요. 1, 2, 3번은 다 틀렸고요. 4번이 맞지요. 4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 광고의 종류는 무엇인가? 동영상의 썸네일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다. 광고의 정확한 크기와 모양은 계정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영상 썸네일 이미지나 텍스트를 클릭하면 유튜브 보기 페이지 또는 채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이 재생된다. CPV 방식으로 과금되고 자동 재생은 광고의 동영상 조회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광고는 인피드 동영상 광고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실수로 책 만들다가 4번으로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다음 중 유튜브 마스트헤드 광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마스트헤드 광고는 여기 3번을 보시면요. 구글 애즈에서 광고주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9번으로 갈게요. CPV 입찰 방식으로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를 집행할 때 과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30초 시청했으면 되는 거죠. 자, 2번 틀렸죠. 30초가 안 될 땐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초짜리 광고라면 20초를 다 봐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50번. 동영상 광고 시퀀스 캠페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템플릿이 4개예요. 4개인데 소개 및 강화가 있었고요. 메시지 전달 및 액션 유도가 있었고, 관심 유도 및 안내가 있었고, 참여 유도 및 차별화가 있었죠. 스토리보드 및 순서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1번. 유튜브 광고를 위해 리마케팅 목록을 생성하려고 한다. 구글 애즈에 어떤 메뉴를 사용해야 하는가? 리마케팅 목록을 만들 땐요, 구글 애즈에 잠재 고객 관리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52번. 유튜브 광고 순위 계산에 반영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입찰가, 그 다음에 입찰 시점의 CTR 측정치, 그 다음에 광고 관련성, 그 다음 방문 페이지 만족도, 이것이 고려되지요. 그러면 동영상의 길이는 그 중에 속하지가 않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53번 문제. 다음 중 유튜브 광고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자, 2번.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는 6초 후에 건너뛸 수 있다? 아니죠. 5초 후에 건너뛸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유튜브의 일부 공개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은 무엇인가? 일부 공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URL 공유, 채널 섹션에 추가하는 것, 댓글 작성, 이것이에요. 검색 노출은요, 일부 공개가 아니고요, 그냥 공개일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검색 노출 3번이 정답입니다. 55번. 다음 중 동영상 액션 캠페인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캠페인에서 이미 전환 추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권장하니까 여기 4번에 나온 것처럼 이미 전환 추적을 사용할 때는 사용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게 틀린 거죠.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자, 56번. 다음 중 사용자 타겟팅의 세부 항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4번. 키워드 타겟팅은요, 사용자 타겟팅이 아니라 콘텐츠 타겟팅에 속하는 항목이죠. 정답은 4번. 57번. 유튜브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속한 웹사이트, 동영상, 채널, 앱 카테고리 등 광고를 게재할 위치를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타겟팅 방법.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콘텐츠 타겟팅이라고 했죠. 콘텐츠 타겟팅은 또 키워드, 주제,
게재 위치로 도달 범위를 좁힐 수 있는 타겟팅 방법이기도 하죠. 자, 58번으로 넘어갑시다. 메타 광고의 타겟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보시면 4번. 내 이벤트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할 수 없다? 아닙니다. 내 이벤트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9번. 유튜브의 타겟팅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사용자 타겟팅과 콘텐츠 타겟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예요. 60번. 유튜브 동영상 광고와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자, 2번 보시면 동영상 광고 시퀀스 캠페인을 집행할 때 권장되는 과금 방식은 최대 CPV이다. 아닙니다. 시퀀스 캠페인은 고객한테 어떤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노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CPM 방식을 권장합니다. 타겟 CPM 방식. 타겟 CPM 방식을 사용하면요, 구글 애즈에서 잠재 고객에게 전체 시퀀스 캠페인을 보여주기 위해 입찰가를 최적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타겟 CPM을 사용하면요, 더 높은 시퀀스 완료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2번. 61번. 관련 키워드, URL 및 앱 등을 입력하여 이상적인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캠페인의 요건에 가장 적합한 잠재 고객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것은 구글의 맞춤 세그먼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캠페인의 요건에 가장 적합한 잠재 고객을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문제에 보면 키워드, URL, 앱 얘기를 했는데,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객의 관심 분야나 행동을 알 수 있게 되고, URL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그 타겟 고객이 어떤 웹사이트를 자주 가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앱을 우리가 입력하면 우리가 고객이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는 고객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을 자동으로 효과적인 고객을 찾는 이런 방식이 바로 맞춤 세그먼트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2번으로 갑니다. 62번. 동영상 시청 중에 다음에 볼만한 동영상을 추천하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맞춤 동영상이죠. 자, 그 다음 63번이에요. 구글 애즈의 도달 범위 플래너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4번을 보면 캠페인이 사용자들의 제품 및 브랜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브랜드 리프트죠. 브랜드 광고 효과에 속하는 이야기죠.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죠. 자, 그리고요, 64번으로 갑시다. 64번. 다음 중 브랜드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광고는 무엇이냐? 정답은 아웃스트림 광고입니다. 브랜드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요, 입찰을 통해 구매한 인스트림 및 범퍼 광고에 적용할 수 있고요, 아웃스트림 그리고 인스트림 동영상 광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65번.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즉 YPP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내 동영상에 광고가 노출되었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이유는 주로 타인 소유 저작권에 있는 음악이 포함된 영상을 내가 올렸을 때, 그리고 이때 내 동영상 콘텐츠에 내 허락 없이 광고가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린 광고의 수익은 나한테 오지 않고요, 유튜브와 저작권자가 분배한다고 합니다. 66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신고와 관련되어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자, 4번 보시면 휴일에는 신고된 동영상을 검토하지 않는다. 유튜브에서는 담당자가요, 신고된 동영상을 연중 무휴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67번으로 가겠습니다. 내 동영상 광고 아래에 게재되며
몰입도 높은 동영상 경험을 제공하고 내 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강화하여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동영상,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바로 관련 동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요 정의 그대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8번으로 갑니다. 다음 디지털 콘텐츠 라벨 중 전체 시청이 가능한 영상을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전체를 뜻하는 것은 1번이에요. DLG가 그렇고요. DLPG는 보호자 동반 시청가고요. DLT는 청소년 시청가고 DLMA는 성인용 콘텐츠를 말합니다. 자, 69번으로 갈게요. 카카오톡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카카오톡 채팅팀에 노출되는 대표적 광고 상품은 비즈 플러그인이 아니고요. 카카오 비즈보드입니다.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70번.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와 연결된 타겟 고객들에게 광고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이름은? 연결된 다양한 매체라고 했으니까 검색 광고는 그냥 다음 매체에 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카카오 모먼트죠. 카카오 모먼트는 카카오의 대표적인 광고 플랫폼이에요.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광고, 메시지 광고 등 카카오의 다양한 광고를 관리하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71번.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카카오 비즈보드는 전환, 방문, 도달이 모두 가능해요. 그런데 조회는 안 됩니다. 조회는 동영상 조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카카오 비즈보드랑은 관계가 없죠. 72번. 카카오 커머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카카오 이모티콘 샵은요, 카카오 커머스가 관리하지 않고 카카오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73번. 카카오 비즈보드의 배너 유형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오브젝트형, 동영상형, 썸네일형, 마스킹형. 동영상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74번으로 갑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위해 오디언스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고려할 수 없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자, 74번. 소득 정보는 오디언스 설정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네이버 밴드의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에 대해 올바른 설명은 무엇이냐? 자, 아이폰 고객은 사용할 수 없어요. 안드로이드 전용 상품이고요. 과금 방식은 CPC 아니고요. 고정가고요. 나이 타겟팅 안 되고요. 성별 타겟팅만 되고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 가능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76번. 네이버 밴드의 스마트 채널 광고에 대해 올바로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스마트 채널이에요. 보면 밴드 비즈센터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밴드 내에서만 노출되는 게 아니고 네이버 지면에도 노출됩니다. 과금 기준은 CPM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CPC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타겟팅 방법은 네이티브 광고와 동일하다. 77번 문제입니다. 네이버 밴드 광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문제를 낼 때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그 내용에 몇몇 개 틀린 게 좀 있어서 이 문제를 스킵하실 분은 스킵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문제를 약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네이버 밴드 1번 그 선택지에서 네이버 밴드 디스플레이 광고는 나이대별 타겟팅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제가 쓰고자 했던 거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광고 중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는 나이대별 타겟팅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쓴 건데, 사실은 나이대별 타겟팅이 안 되고 성별 타겟팅만 가능하니까 틀린 문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게 1번이었고 2번은 네이버 밴드 스마트 채널 광고의 CPC 최저가는 70원이 아니라 10원이니까 틀린 것이고요. 3번은 네이버 밴드 알림 광고는 파트너 정보를 입력한 직후가 아니라 다음날이기 때문에 틀린 거로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정답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었거든요. 4번이 네이버 밴드의 소셜 광고의 기본 입찰 단위는 주간 단위이다를 정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냥 소셜 광고가 아니라 소셜 광고 중 그 세소식 밴드 홈 광고일 경우에만 주간 단위거든요. 이런 면에서 사실 4번도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7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네이티브 광고에서 사용 가능한 타겟팅 방식이 아닌 것은? 자, 78번 아닌 것은 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나이 타겟팅은 5세 단위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가능하다는 거는 틀렸죠.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79번 문제를 보면 네이버 밴드 알림 광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4번 보시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한다. 네이버 알림 광고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밴드 비즈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었고요. 자, 80번 문제입니다. 링크드인 회원의 프로필 사진, 이름, 직무 등을 사용하여 만드는 맞춤 광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다이나믹 광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출 유형 문제와 기출 보건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